무대 제4편. 조이 첫 시기는 몰랐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조문회가 은밀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다. 그러자 하루에 한 번 조문은 누구나 지키는 철칙으로 되었을 뿐더러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조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내 인구 50여만 명이 시당으로부터 인민학교에 이르기까지 단위별로 꾸려진 수백 개의 조의장들에 그렇게 꽃을 꺾어 들이다보니 꽃밭에 꽃이 나만알리 만무했다. 학교와 직장들에서는 인원을 뽑아 야생화 채취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자기 단에 하루 동안 필요한 만큼의 꽃을 따들여야 하는 것이 꽃 채취에 동원된 사람들의 하루 책임량이었다. 아이 어른들이 산가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계절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빈번했다. 아내의 근심이 공연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홍영표의 입에서는 그냥 모진 말만 튀어나왔다. 까짓! 그렇게 돼지 없어지면 차라리 좋지비? 뭐라고요? 보란 말이야. 홍영표는 빗물이 질벅거리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비닐병을 꺼내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슨 병이게요 이게? 술병이지 무슨 병이야. 홍영표는 이러며 윗방으로 올라가 미닫이 문을 꽝 닫아버렸다. 에이구. 김선실은 말꼭지만 떼어놓고 그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남편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었다. 하긴 30년 가까이 한가마 밥을 먹어오는 오늘까지도 옷을 갈아입을 때면 늘 저렇게 사이문을 꼭 닫아매곤 하는 꽁진성미의 남편임이라.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이 술병이? 김선실은 참지 못해 물었다. 증거물도 몰라 증거물. 봉도 따고 님도 딴다더니. 옷을 갈아입느라 갑자름이 하는 목소리다. 꽃도 따고 님도 딴데 술까지 잡수시면서. 경훈이가요? 누구하고요? 김숙이. 뭐라고요? 김선실은 미닫이 문을 왈칵 열어 제꼈다. 남편이 바지춤을 후닥닥 끌어올린다. 그러나 김선실의 눈앞에서는 아들이 일하는 공무직장에서 작은 숙이 큰 숙이로 불리는 두 김숙이 얼굴만이 쌍방울을 찍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숙이요? 또 그 큰 숙이 하고요? 그것까지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텐가. 어디로든 당장 찾아가 그 새끼를 쏴갈기고 말지비. 이어 남편은 홀대 바지통만한 허리가 끊어지게 권총집 달린 가죽 격띠를 졸라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차라리 다행이지. 얼뜨기 정보원들이 큰 숙인지 작은 숙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 그러니 설마 또 그 큰 숙이 하고야 일라고요? 뭘 보고? 그야 둘 사이를 갈라놓느라 별수단 다 써본 당신도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알아요? 안타까이 손톱 열만 쓸기 시작하는 김선실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창밖의 항구로 해바라기에게로 끌려가고 있었다. 장마철 비바람 속에서도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환한 꽃판. 그 꽃판 위에 역시 그처럼 환한 얼굴이 덧놓여 오른다. 훤칠한 키에 두어 번 물결쳐 넘어간 반고수 머리인 아들 경훈의 모습이다. 환한 이마는 이지적이고 희어들린 눈꼬리에선 웅심이 엿보인다. 언제나 손에 묻어다니는 크고 작은 책자들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 이마이고 그 눈빛이다. 언젠가 신혼생활 시절에 남편은 한 번 그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농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기는 아이적부터 따라다니는 쫌생언니라는 옹치를 자식대에 가서라도 꼭 풀어보자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키 크고 얼굴 잘나고 예술 속을 잘하는 당신을 낚느라 애간장을 다 태워놓으라고. 그러니 내 소원이 풀릴 그런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남편은 진짜 그 소원을 푼 셈이었다. 그러나 차라리 풀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를 그 소원이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남편이 아이적부터의 그것과 같은 옹치를 아들에게서 새로 받아 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살아오며 보노라면 세상 물정을 보고 느끼는 거나 모든 언행에서나 아버지보다 좋을 추가 몇 개는 더 달리는 경운이었다. 앞서 있은 두 부자간의 숨바꼭질만 봐도 그랬다. 남편이 아들을 당겨틀 듯 해서 큰 김숙이와의 절교담보를 받아낸 얼마 후였다. 선실은 방 안에 저녁 물걸레질을 하다가 남편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종이장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김성빈 일가를 이주시킬 데 대한 조서라는 제목 아래에 이런저런 이유로 했고 이 가족을 독재구역으로 이주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읽기에도 끔찍스러운 종이장이었다. 김성빈이란 큰 김숙이 아버지 이름이었다. 선실은 누가 보기라도 하듯 항망이 그것을 감추어뒀다가 남편 앞에 내놓았다. 잔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더니 당신도 이런 실수를 해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떨어지는 척 할 때도 있는 거야. 그건 왜 지어가지고 그래? 그럼 이게 정말이야요? 젠장. 한번 그래 보는 거라는데 그래. 다시 제자리에 놔두라고. 선실은 그때야 그것이 큰 김숙이에 대한 아들의 진심을 떠내보려는 남편의 계책임을 알아차렸다. 아는 게 아니라 며칠 후에 경훈에게서 반응이 일어났다. 저녁을 먹은 후 세 식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전초선이라는 영화를 보던 중에 경훈이가 입안의 소리로 은근히 중얼거렸다. 정말 계급적 원수들이 본성엔 변함이 없구만요. 너 어쩌다 씨알배긴 말 한마디 하노나? 남편이 인차 웅수했다. 허허 아버지도 나라고 뭐 노상 계급선에서 탈선되어 사는 줄 알아요? 때로 우리 당의 광폭정치선에서 사람을 볼 따름이지요. 광폭정치도 다 거진 구만에서의 광폭정치야. 여느 때 없이 화기가 넘치는 부자간의 담론이었다. 그러기엔 나도 하고 아들이 계속했다. 아버지가 우리 당 보이사부를 도잘하자면 말입니다. 우리 대우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 가차없이 축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점정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큰 김숙이네 같은 집 말입니다. 야, 너 어디다 그런 말을? 아버지도 내 눈은 뭐 이 집에서 출장 나가 사는 줄 아는 모양이죠.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넌 내 책상 위에 잠깐 뒀던 그 문건을? 그날 부자간의 숨바꼭질은 외형으로는 이처럼 아버지의 승리로 끝난 듯 싶었다. 말하자면 남편이 아들의 가슴에서 떠내보려던 것을 떠내본 셈이 되었다. 하지만 선실은 남편의 그 승리가 어딘지 믿어지지를 않았다. 어쩐지 남편이 제가 잡아채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미끼를 물고 자기절로 튀어나오는 이상한 물고기를 잡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